네, 한강변 많이들 관심 갖고 있고 또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은 로망이 있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그 한강변 그 근처에도 투자가 유망한 곳이 있고 가능성이 좀 많이 없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지역 중에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이고 또 가장 많이 소액 투자를 기준으로 찾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자양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한강변이 왜 가치가 뛰어난지 한번 살펴보고 그 지역 안에서도 자양동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지역 안에서 어디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좀 더 괜찮은 지역인지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뭔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면은 분명히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강변이 왜 좋냐면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비단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대표적으로 유명한 강들이 있어요. 뭐 파리의 세느강 그리고 런던의 템즈강도 그 중에 하나인데 다들 이제 대도시의 한복판에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개발들 그러니까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금 한강이 다른 그 대표적인 지역보다 왜 가치가 좀 높은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대부분 유명한 유명한 강들은 대부분 강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강 같은 경우는 강폭이 600에서 1200m로 굉장히 넓어요. 대부분 템즈, 세느, 스미다 같은 경우도 300m를 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한강은 굉장히 두세 배 이상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만큼 개발했을 때 그 파급 효과라든가 그 가치가 좀 더 크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서울에 4대 하천이 있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새롭게 개발하겠다는 발표들이 있었죠. 거기가 이제 지금 유명한 강폭들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한강이 크구나. 다른 유명한 강들보다 크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 한강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현 서울시장이죠. 이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이전에도 이제 서울시장을 했었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강변에 있는 낡은 아파트와 이제 빌라들을 새롭게 철거하고 새롭게 새 걸로 이제 새층 고층 아파트와 또 일부는 녹지 공간을 활용해서 새롭게 개발하는 계획들이 있었고 지금도 현재 서울은 그렇게 이제 개발 계획을 짜고 플랜으로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복원 그러니까 이제 재생 사업이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이 이제 허름하거나 낡은 것들을 좀 더 개선하겠다고 하는 개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재개발이라든가 뭔가 변화에는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경환 부장 같은 그 장관 같은 경우는 거기를 이제 공원 문화공간 관광 명소로 좀 하겠다라는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개발 붐이 일고 있고 기대감이 높고 뭔가 하나씩 바뀌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로 하나씩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한강변이 지금보다 좀 더 가치가 높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서운진국변 아까 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강을 끼고 있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강도 서울 정한 가운데를 이제 끼고 있는데 선진국별 대도시에 또 유명한 곳들은 그렇게 강을 끼고 있고 또 이 강을 끼고 있고 이 강변을 중심으로 부자들은 실제 거주할 때 환경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숲이 있었으면 좋겠고 강을 끼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최대한 가까운 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망권도 중시하고 한강변 이게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1순위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부자들을 따라서 새롭게 가상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계속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점 투자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희소 가치가 높다라는 점이죠. 한강변만 봐도 굉장히 넓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은 개발이 이루어져 있어서 가치가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다 완성이 되어 있죠. 아니면
이미 재개발이 확정돼서 한창 추진 중에 있어서 굉장히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가격대도 높고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에요. 그 부분이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희소 가치가 높다라는 것 곧 사람들을 찾는 사람은 맞는데 그러니까 물량 자체는 많지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한강변도 개발이 지금 거의 다 됐고 이제 남쪽은 다 됐어요. 강남 쪽 부근은 위쪽만 이제 일부 가능할 수 있는 지역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은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이제 한강변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개발 계획이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이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한강변을 중심으로 무슨 아파트 지구라던가 아니면 관광 특구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무방하십니다. 자, 한강변의 기본관리 계획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곳은 이 내용 안에서 국가적 또는 국제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권역들이 있을 겁니다. 이곳들이 쉽게 말해서 7개 권역들 중에서 개발 가치나 그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십니다. 여의도 용산권도 국제적인 활동권역으로 잡아놨고 반포 한남도 국가적 문화여가권역으로 잡아놨고 잠실 자양권 같은 경우도 국제교류 관광권역으로 잡아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세 지역은 다른 곳들보다 좀 더 가치가 높거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죠. 네, 그래서 이런 곳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부터 개발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추후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부터 뚜썸 유원지를 잇는 곤돌라 사업이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실현이 되려면 아마도 잠실 종합운동장이 개발 계획이 있죠. 이제 새롭게 개발이 되고 뚝섬 유원지를 근처로 지금 일부 지역들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가시화가 됐을 때 새롭게 둘 다 변화가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에 맞게 지금 그 한강변 라인을 그린웨이 그러니까 산책로로 만들겠다는 개발 계획도 있어요. 이 부분도 개발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새롭게 경관이 바뀔 수 있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자양동의 재개발 아니면 개발 추진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양 4동이죠. 가칭으로 불리는 이제 1구역과 2구역은 지금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을 접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아마 동의율이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아마 1구역 같은 경우는 63.3%, 2구역 같은 경우는 50% 내외로 둘 다 다른 여타의 지역보다 굉장히 동의율이 높아서 가능성이 좀 굉장히 많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자양 7구역도 최근에 조합이 설립이 돼서 이제 새롭게 이제 바뀌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한 번씩 살펴볼 거예요. 자양동에 이제 뭔가 투자를 하고 있거나 뭔가 선점해서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그 안에서 구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오래된 부동산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새로운 부동산을 새거 신축을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구축이든 신축이든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한강변의 자양동의 소액 투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구축 같은 경우 이제 매매가는 저렴하죠. 하지만 투자금이 높은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전세가 상승이 좀 힘들고 기타 이제 추가비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될 수 있다라는 건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신축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높지만 투자금이 좀 낮은 경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새거에 대한 선호도가 많아서 가격 상승폭이 구축보다는 좀 높은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구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항상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들 몇 년 안에 철거가 이루어져서 완성이 될 지역들을 작은 것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대부분 드리고요. 신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미리 선점해서 그 안에 노후도가 낡은 동네에서 좋은 부동산 하는 게 오히려 가치가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그러면 자양 4동 중에 어디가 가장 좋아요?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자양 4동이 왜 좋고 왜 관심을 가질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로 대교만 건너면 강남 한복판이고 압구정 청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입지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찾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바로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강변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명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양 4동이 여기가 4동, 3동, 2동, 1동이에요. 굉장히 넓죠. 그런데 실제 한강변은 이 앞쪽에 보면 큰 길가가 있습니다. 이제 큰 길가를 기준으로 여기가 아래쪽은 한강변이다. 그리고 위쪽은 한강변이 아니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한강변인 곳들이 가치가 더 높고요. 왜냐?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뭔가가 있고 변하지 않는 입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강변이 좀 더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좀 더 같은 내용이라면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은 이제 투자처가 아니죠. 왜냐?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접수를 했고 12월 말에 이제 발표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여부에 따라서 되든 안 되든 이제 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소액으로 들어가기 힘든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곳을 이제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이 찾는 곳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씩 이제 잡아드리고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양 1동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 구의역 일대, 건대역고 일대. 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은 들어서 이쪽 근처를 많이 보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 여기서 가까우니까 좋아 보이고 또 투자금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여타의 한강변들보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들을 봐야 되는데 역 근처들은 건대 입구도 그렇고 지금 구역 일대들은 대부분 상가시설이라던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라고 평가하는데 이제 재개발이라는 걸 새롭게 전체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실거주라든가 전세 임대는 굉장히 놓기가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은 작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자, 여기보다 오히려 한강변 쪽이 더 가치가 높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한강변 쪽이 좀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내가 투자 목적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역에 가까운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바뀔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희소 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가격 상승에는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서 이 아래쪽을 우선적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동 쪽은 힘드니까 바로 옆에 3동 쪽은 어떨까라고 또 많이들 보세요. 3동 쪽은요. 지금 일부 가능성 있는 곳이 바로 자양 7구역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소액으로 들어가기는 늦었고요. 대부분 다 한두 동짜리 이제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를 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추후에 리모델링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소액 투자보다는 아파트 투자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망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동이 이제 문제인데 이동 같은 경우에도 투자처로도 많이들 찾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들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동이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부 지역은 다 지금은 서울 어딜 가든 다 재개발된다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죠. 이 이동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냐면 대부분 노후도라고 평가를 하죠. 노후도 그러니까 얼마나 낡았는지를 체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후도가 쉽지 않다, 재개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이 노후도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을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노후도는 어느 정도 좀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여기를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거나 지도상에 피고 보시면요 바둑판처럼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곳들은 재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우선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이동 안에서도 일부 지역은 재개발 가능성이 있거나 변화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한강변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대표적인 개발 계획 같은 경우 이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일자리와 그리고 주거시설이 같이 혼합돼서 복합 업무센터가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 보시되 잘만 고르시면 재개발 가능하고 뭔가 변화도 크고 그리고 바로 옆에 동서울터미널 개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가치가 높겠죠. 그래서 한번 세부적으로 더 또 찝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동별 특징으로 그래서 사동과 이동이 이제 투자 가치는 좀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안에서도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고,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게 실제 노후도입니다. 빨간 게 노후도가 심한 건데, 이쪽은 지금 이번에 그 추진하고 있는 곳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 게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곳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상가가 좀 많아요. 양꼬치 거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살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3동에서도 여기가 좀 괜찮네, 노후도가 되네라고 얘기하는 곳, 여기 보이는 곳 7구역이고요. 예, 그리고 이쪽 2동, 1동들은 보면은 이제 깨끗하게 다 되어 있죠. 그리고 노후도가 애매한데 빨간 것과 파란 게 거의 반반 섞여 있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유념하셔야 되고, 이 2동 안에서도 이쪽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노후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큰 틀에서, 요거는 참고사항이니까 참고만 하셔서 보시면 되시고요. 자, 한강변은 입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 그리고 주변 변화하는 곳 근처로 가셔야 되는 게 가장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미리 얘기가 나오는 순간 늦어요. 소액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곳 미리 선점하는 걸 항상 말씀드리고요. 일자리 추가되고 거주 환경 학군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더욱 금상첨화겠죠. 그런 곳들에서 한강변 특수성을 지닌 입지가 최고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해드렸습니다.